이번 돌아오는 주들은 그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는 13일, 예상치는 그 전달 3.3%보다 높은 한 3.6이나 3.8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는 전달에 4.7인데 4.3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원 소비자 물가가 지금 예상치만큼 급락을 한다면 주식시장에 크게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14일 날 유럽 금리 결정이 있을 예정인데 동결 의견이 조금 많지만 인상 가능성도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소비자 물가가 0.1% 상승이었습니다. 전달 3% 크게 이제 마이너스 성장했었고 생산자 물가도 마이너스 성장했었는데 소비자 물가는 이제 0.1로 돌아섰고 생산자 물가는 이제 소폭 둔화되는 전달보다 좀 개선되는 그런 마이너스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중국 소비자 물가가 플러스 나온 것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급등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걸로 이렇게 보이고 13일날 발표하는 미국 소비자 물가, 근원 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다면 그것은 이제 수혜가 될 걸로 이렇게 보이고 또 9월 19, 20일 날 미국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 중국은 15일 날 소매 판매 지표,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이런 것들이 지금 발표될 예정인데 부동산 투자는 이제 8.9%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전달에 8.5 감소인데 감소 폭이 더 커질 걸로 이렇게 보이고 소매 판매는 이제 2.5에서 한 2.8, 3.0 정도까지 증가할 걸로 이렇게 보이고 산업 생산은 3.7에서 3.8 또는 4.0까지 증가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표도 부동산 빼고 나머지 지표는 둔화되는 속도가 완만해질 걸로 이렇게 보이고 오히려 일부는 개선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제 지표 어떤 일정이나 전망치를 감안해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일방적으로 급락하기보다는 현 수준에서 횡보 내지는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는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추진하는 과정 중에 두산그룹주, 두산 테스나가 꾸준히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고 또 로봇주들 레인보우 로봇이라든가 뉴로메카 이런 로봇 주식들이 지금 강세가 잘 유지가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보이고 또 인공지능 관련해서 셀바스 AI, 셀바스 헬스케어 또 이쪽 루닉이라든가 뷰노, JLK, 신테카 바이오 이런 이제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2차 전지 관련주는 지금 에코프로가 100만 원을 장중에 깨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리튬 가격이 좀 떨어지고 일부 양극재가 재고가 지금 늘어나는 듯한 그런 뉴스들이 좀 있고요. 수출이 3개월 연속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도 2차 전지가 조금 소강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구조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이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 국면이 좀 이어지고 있다. 기간 조정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기간 조정 끝나고 재차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는 중국이 애플 사용을 좀 자제 금지시키는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애플이 최근에 이제 연속해서 빠졌고 금요일 날은 이제 0.3% 반등을 해서
하락이 멈추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애플 전체 매출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고요. 19% 중에 그 공무원들, 국영기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불매 운동으로 이어진다든가 이랬을 때는 이제 타격이 커질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일반 국민들이 불매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정도 하락한 수준에서 눈치 보면서 기간 조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납품하는 그 LG노텍이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쪽 애플 납품 관련 기업들 주가가 지금 급락한 그런 상태인데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싶고, 또 미국에 있는 그 기업들 중에 중국 배출 비중이 큰 회사들은 중국의 어떤 추가 그 제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작용해서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게 이제 심화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줄 걸로 이렇게 지금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에 G20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공주도 많이 했지만 한일 중 외교장관 회담이나 그 정상회담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이 잡혀 있어서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그 단결되는 그런 것을 지금 방해하는 그런 전략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중국이 그 규제 어떤 정책을 무한정으로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중국 단체 관광객이나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크게 피해가 크지는 않을 걸로 일단 보입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는 애플 그 자제를 좀 했고, 또 우리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요수 수출을 금지하면 우리가 타격이 크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이제 압력을 준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정부가 잘 대응해서 그런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일중 정상회담이 일어나서 그 중국 어떤 소비주나 이런 것들, 중국과의 관계 개선, 그다음에 중국의 단체 관광 이런 것들이 그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 소비주라든가 그 리오프닝 주식들 이런 쪽들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좀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식시장은 미국에서 야간 선물이 0.16 밀려서 약보합으로 끝났지만 큰 폭으로 밀리기보다는 종목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좀 장중에 상승 쪽으로 기우는 로봇 테마든 인공지능 테마든 반도체 테마든 그 조선주든 또는 방산주든 원전주든